자, 여러분 30페이지죠? 5번에 보니까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 그러잖아. 그죠?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률적 의미를 갖다 형식적 의미 그럽니다. 아셨죠? 형식을 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의미야. 그리고 니은 내용이나 실질이 따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경우에 많이 쓰죠. 그리고 디귿 예를 들면 정치와 행정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야. 왜?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국회하고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 행정국가에서는 정치보다 누구 힘이 세다? 행정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실상의 본바탕, 고로 니은 꾸밈이나 예모가 아닌 내용이나 성질이죠. 그리고 디귿 행정국가에서 정치와 행정은 실질적으로보다 불균등한 관계야. 그리고 법률적 의미를 뭐라 말한다? 형식적 의미 그러죠. 행정학의 정체성 이게 뭐냐? 아이덴티파이 정체성, 즉 주체성 이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죠. 우리 이러죠. 너는 주체성이 없는 놈이야 그러잖아. 그럼 너의 캐릭터가 없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 보죠. 이게 냄비입니다. 이 냄비, 브루스타가 있어. 여기 냄비에다가 우리들이 좋아하는 신라면이 있어요. 신라면 하나만 넣고 끓이면 신라면의 독특한 맛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여기 냄비가 있다. 이게 브루스타가 있겠죠? 우리들의 친구 삼양라면이 있다고요. 삼양라면 하나만 넣고 끓이면 삼양라면의 독특한 맛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봐. 이 한 냄비에다가 신라면도 넣고 삼양라면도 넣고 하면 독특한 맛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러다 주체성의 크라이시스 뭐다? 위기 그럽니다. 그러면 신라면이 정치다. 정치고 삼양라면 행정이라고 부르죠. 행정. 그러면 정치와 행정이 혼합되어 있다. 섞어져 있을 때를 행정의 뭐다? 주체성 위기. 다른 말로 정체성 위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올 문제는 아니죠. 그냥 용어 정리만 해봤어요. 1. 행정학이 타 학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죠. 독자적인 연구 영역, 여타 학문과의 경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독자적인 로커스와 포커스를 모두 가지는 접근법이 발견되지 못한 현상이죠. 주로 2번 어느 때? 그렇죠. 행정학의 정체성 이기를 초래한 계기는 정치행정 매듭론 1원론의 영향이다. 누가? 3. 60년대 말 왈도를 비롯한 신행정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60년대 이후 미국 사회 내의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한 신행정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기존 행정학을 비판하며 미국 사회에는 행정학이 없다 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학의 정체성 논쟁은 본격적으로 가열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체성 이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왈도가 그랬죠. 전문 직업주의를 확립하자. 전문 직업주의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주체성 이기를 극복하자. 신행적 학자인 누구다? 드와이트 왈도. 7.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람직한 방.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행정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현대 행정은 행정과 정치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시되어 행정은 그 자체의 독자성, 자율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인도 정치적 적응력과 쇄신적 능력을 갖춘 행정적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신문 한번 봅시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19대 국회가 4월 13일 날 총선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국회에서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했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선거구 획정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진짜 우리나라 국회 피곤한 겁니다. 또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다. 대통령도 계속 또 독촉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뭐라 말하냐. 상권 분립이 엄연히 있는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자, 입법부 따로 있고 행정부 따로 있고 사법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국가에서는 상권 분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법률적으로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신생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상권 분립의 영역이 지켜지지 못한다. 예, 드디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대적인 전개 과정. 암기 방법.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이 그림 보세요. 제가 아끼는 뽀그림바. 뽀그림을 그려보죠. 이거 하면 행정 50%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뽀, 짠, 슉. 자, 이제 그만 뽀 해놓고 제가 반토막 내볼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행정학의 어머니, 정치죠? 반대로 봐. A, B, C 그랬어. 행정. 행정을 다른 말로 공행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정치고요. 아들은 경영입니다. 경영을 다른 말로 사행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사행정. 아까 배운 대로 가치, 반대, 사실. 가치는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야. 정책 결정. 반대는 일만에 뭐가 되는 거지? 집행 거예요. 정책 집행. 그리고 정치는 파워, 권력이야. 뭐다? 권력의 분야야. 경영은 관리만 하죠. 매니지먼트. 뭐다? 관리. 이게 목적. 그렇죠? 목적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수단이 된다. 뭐다? 수단. 그 다음에 경영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성이야. 능률성. 요즘에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80년대는 효율성 그러지만 20년대는 그냥 뭐다? 능률성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능률성 반대는 뭐지? 민주성. 요즘은 이제 오쿤일 학자는 효율성 상대적으로 형평성이란 말을 써요. 형평. 골고루 혜택 준다? 형평성.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C 행정은 때에 따른 A 플러스 뭐다? B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행정이다 이거예요. 자, 요놈 가지고 제가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공식을 잘 보세요. 1회부터 3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분야가 여기죠. 2문제까지 나왔죠. 1회 시험에서는. 자, 임의상 A 그릴게요. 여기 A가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그냥 제가 임의상 A. 반대는 그냥 읽어보자. 뭐다? B.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공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잘 봐.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는 말은 뭐냐? 행정과 정치는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과 정치는 구분된다. 정치, 행정, 이원론. 그러면 이제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친하다. 행정과 경영 유사하다. 공사행정. 잘 봐. 공사행정. 이론론, 이론론 그랬어. 이론론. 그러면 행정은 정치의 분야가 아니면 행정은 경영의 분야다.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넓은 의미 행정에서 이거 보자. 뭐다? 광의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 이렇게 가는 거야. 광의의 개념. 넓은 의미 행정이다 이거야. 야, 반대로 아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이다 이거야. 그러면 행정은 정치의 분야야. 행정과 정치는 유사하다. 그럼 경영과 경영은 다르죠. 공사행정, 매듭론, 이원론이 돼 있지. 공행정과 사행정은 공사행정, 이원론. 경영은 행정이 아니다. 좁은 의미죠. 뭐가 되는 거지? 협의의 개념. 뭐다? 협의의 개념이 된다. 협의의 개념. 그러면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또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각관계는 좋은 거야. 잘못하면 칼부림이 일어나. 칼부림이 일어난다. 이게 삼각관계. 무서운 거잖아요. 삼각관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삼각관계 많아. 솔직히 연예인들 많은데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말죽거리 잔혹사. 이거 보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거야. 솔직히 저 그 사람들 다 폐입니다. 삼각관계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자, 손태영 씨라고 여러분 기억나나? 손태영 씨가 행정이라고 봐. 행정이야. 손태영. 응? 손태영이 남자친구 중에 주영훈이가 있었어. 누가 있었지? 주영훈이가 있었단 말이야. 결혼은 누구에 있어? 주영훈하고 있어? 아니면 권상우가 있어? 누구 있다? 권상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손태영 씨가 주영훈하고 사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손태영 씨가 주영훈한테 선전포 갑니다. 야, 주영훈 우리 헤어지자. 손태영이는 주영훈하고 안 친해. 정치행정 몇원 놈이다? 2원 놈. 이제 헤어졌어. 손태영이가 그럽니다. 우리 상우야 사귀자. 그리고 손태영이는 상우하고 친하다. 공사행정 몇원 놈? 1원 놈이 되는 거야. 아셨죠? 야, 반대로. 또 손태영 씨가 권상우하고 사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손태영이 그럽니다. 권상우한테 우리 헤어지자. 이제 헤어지자. 공사행정 몇원 놈이다? 2원 놈. 몇원 놈? 2원 놈이지. 2원 놈. 그럼 이제 손태영이는 상우 헤어지니까 또다시 누구 사귀게 된다? 주영으로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손태영은 주영으로 친하다. 정치행정 몇원 놈이 되는 거지? 1원 놈. 이게 공식이야. 아셨죠? 삼각관계면 위험한 거야.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죠. 행정이 정치의 분야가 아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그럼 이제 반대 행정은 누구의 분야다? 경영의 분야다. 정치행정 분야는 이론론. 그게 그냥 뭐가 된다? A다. 됐죠? 그래서 제가 8가지 해볼게요. 잘 봐.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1920년대 행정관리설은 뭐다? A야. A. 행정관리설 A. 아까 잠깐 맛만 봤죠? 행정관리설. 뒤에서 또 할 겁니다. 자, 반대로 1930년대 통치기능설은 뭐다? B. B가 된다. 행정서 3회 시험 문제 행정관리설 나왔죠? B. 그 다음에 1940년대는 반대로 A가 아니라 또다시 뭐다? B가 아니라 뭐다? A야. 지그지그잖아, A.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자만 넣는 세, 이렇게 세 정책적 이혼론, 공사행정 이론 이렇게 말한 거야. 새롭다. 뭐 정책 이혼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지그지그잖아. 1960년대. 이거 40에서 50년대까지거든, 이것만. 60년 또다시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야. 새롭다, 이거 이놈 구분해. 정책적 이론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예외야. 그 다음에 예외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1970년대잖아. 70년대는 원래 막 지그재그잖아. 그러면 이리 와야 되잖아. A로 와야 되겠지. 그런데 이 행태론 반대가 이거야. 행태론 반대 요거니까 또다시 이건 뭐가 된다? B가 돼. A가 아니라 보다 B. 이것만 예외라는 거야. B. 이게 바로 신행정이야. 그 다음에 똑같아. 1980년대 NPM은 B가 아니라 또다시 뭐다? A. 그냥 A 나오잖아. A. 그 다음에 1990년대 뉴 가버넌스는 또다시 뭐다? B. 근데 또 잡아. B. 그런데 80년대 NPM을 비판한 게 2000년대야. 2000년대 비판했으니까 이건 A가 아니라 또다시 뭐가 되는 거지? B가 된다. 이거야. 너무 쉽지? 지그재그. 근데 얘가 딱 하나 있더라. 뭐다? 신행정어. 하나 뭐 있다? 하나 뭐지? 신공공 서비스.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3회 시험에서 2문제 나왔잖아. 2문제. 신공공 서비스로. 행정관리설 몇 문제? 2문제 나왔어. 근데 이건 여러분 1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사행정 가면 또 나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미국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8가지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A, B 딱 나눴고 20년대 행정관리설 A. 반대니까 30년대 통치기능설 B. 또 40, 50년대 행정행태론보다 A. 새롭다 해서 세. 또 반대 60년대 발전행정보다 B. 이렇게 좋았는데 A가 아니라 70년대 신행자학은 행태론을 비판하는 나타나기 때문에 A가 아니라 보다 B. 그 다음에 80년대 NPM은 뭐다? A. 90년대 뉴가버넌스는 뭐다? B. 그 다음에 B인데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2000년대 NPS는 80년대 비판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B다. 이 말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정관리설, 인사행정을 읽어보자.
4편 가면 뭐가 된다? 실적제. 또 뒤에 가면 이게 테일러가 연구한 뭐가 똑같지? 과학적 관리법. 3편에 가면 막스 베버가 연구한 뭐가 똑같다? 관료제. 똑같다 이랬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와일드온을 갖다 뭐라고 한다? 고전적 뭐다? 조직기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단 말씀이야. 자, 뒤에서 계속 할 거니까요. 일단 맛만 봅시다. 자, 시대적 정제관념 보세요. 정책적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이 뭐냐? 1. 행정은 잘 봐. 행정은 정책만 집행해. 정책만 뭐 한다고? 집행. 가치가 뭐다? 사실. 사실의 영역. 그리고 B. 가치를 배제한다. 가치를 배제한다를 다른 말로 몰가치, 가치 중립, 가치와 사실 분리. 그리고 D. 사실. 사실을 연구한다. 이 사실 아까 읽어봐. 이거 뭐라 말했지? 과학성. 가치는 아까 읽어보자. 뭐지? 기술성.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정책 이론론 봐봐. 행정은 이제 A를 하니까 정책 집행이 아니라 뭐지? 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B. 정책 결정은 다른 말로 가치 지향, 사회적 가치 배분, 가치 판단. 그리고 C. 가치니까 과학성이 아니라 뭐다? 기술성. 처방성, 실천성, 규범성, 가치성이다. 행정관리서는 그냥 연도만 대충 해봐요. 1887년에서 뭐 19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상관없어. 그냥 1900 언제까지다? 20년대. 학자만 일단 밑줄 봅시다. 학자에서 윌슨 밑줄 긋고요. 우드 윌슨. 하나 더 밑줄. 마지막 뭐다? 규릭. 윌슨하고 규릭만 밑줄 그으세요. 반대로 통치근설은 30에서 40년대인데 학자 밑줄 그어봐. 디막. 디막하고 사과를 먹자 누구다? 애플비. 디막과 애플비만 좀 밑줄 그으세요. 학자만 일단. 편 넘겨서. 행정형태설 40에서 60년대인데 학자만 B에다 밑줄 누가 있다? 사이먼. 사이먼.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발전행정론 60에서 70. 60에서 70. 뭐 학자 뭐 S만과 Y 드는데 그냥 일단 놔두고 S만 Y 드는 놔두고요. 실행정학 60에서 70년대 학자 뭐 왈도 놔두고 거버넌스 80년대 이후죠.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뭐 크리스토퍼 후드 필요 없고 후드. 그다음에 뉴 가버넌스 피터. 2000년대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 J 데나르트 R 데나르트 우측갑니다. 행정이론 패러다임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합시다. 행정관리설 뭐 1920년대 학자 다시 밑줄 그어볼까? 윌슨하고 규릭. 윌슨과 규릭만 밑줄 그으세요. 통치근설 30년대 학자 애플비하고 디막. 행정형태설 40에서 50년대 사이먼과 그 스승 바나드. 발전행정론 S만과 60년대 S만과 와이드너. 신행정학 70년대 와일드하고 뭐 프레드릭슨 이스톤. 와일드하고 프레드릭슨.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 80년대 그냥 후드. 모자를 쓰자 후드. 그다음에 뉴 가버넌스 이론 90년대 로즈. 누가 있다? 로즈. 로즈. 마지막 신공공 서비스 2000년대 누구? 댄 하르트. 댄 하르트.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뒤에서 자세히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자, 한국의 행정이론을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억불숭유정책이야.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승상하자. 유교를 숭상하자. 고려 말 너무 부정부패가 심했죠. 권문 세족들. 신형 4대부들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안양이 도입한 뭐다? 성리학 즉 유학을 말하는 거예요. 유학. 조선시대는 성리학 즉 유학이 발달했죠. 억불숭유정책. 정약용 선생 별표해 주세요. 3번 딱 시험에 넣었는데 정약용. 목민심서 그러잖아.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책을 썼죠. 지방정부 개혁과 관련된 책입니다. 주나라 예를 모델로 쓴 책이 바로 목민심서. 2002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죠. 목민심서. 정약용 선생 고향이 남양주시잖아. 남양주시 저 두물머리 쪽인데 열수, 호가 열수, 뭐 다산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정약용 선생이 유명하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이황, 이희,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정약용 선생이거든요. 그러면 목민심서가 이걸 말해. 목민심서가 뭐냐면 조선시대 지방지 공무원, 사또, 수령을 갖다가 목민관 그런 거예요. 목민관. 그래서 조선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절에는 당파 싸움이 심하고 부정부패가 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냐.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해서 목민관, 지방직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을 적어놨어. 근데 주로 그건 어디에 근거 둔다? 예에 근거 두고 있다. 예를 강조한 나라가 어디지? 주나라다 이거지. 공직계획을 강조해서 500여 권의 저수를 했어요. 목민심서 뭐 자산어부 많잖아요. 그래 이건 1999년에 사법고시 한국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책은 몇 권입니까? 몇 권? 500여 권. 나왔죠? 3번. 관료들은 4가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 한자는 사회 그러죠?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사회. 공직자는 첫째 감독관청을 두려야 돼. 대관. 두 번째 조정을 두려워야 돼. 정부를 두려워야 된다. 셋째는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야 하고 이로는 뭐다? 하늘을 두려워야 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우르르 꽝꽝꽝 하잖아. 관료들은 4가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첫째는 감독관청. 두 번째는 조정. 세 번째는 아래로는 백성을. 이로는 하늘을. 그러다 사회 그럽니다. 96년 부산광역시 소방직 시험에 나왔지. 사회. 네, 사지.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조선시대 때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4군데서 한단 말이야. 첫째, 내가 알고, 내가 뇌물 줬잖아. 내가 알고, 너가 알고, 하늘이 알고, 누가 귀신이 한다. 이게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거야. 사지. 4가지 징벌까지 알 필요 없어. 4가지 형벌제도가 있다는 거야. 징계권자가 부하를 징계할 때, 징계권자가 관료를 징계할 때 백성들의 이해에 관하여 관한 일에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때려라. 백성을 괴롭혔을 때는 가장 무거운 형벌, 상형. 공사에는 중형, 관사에는 하형. 징계권자 본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하지 마시오. 정약용 중요합니다. 목민심서.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에다 주나라에보다 얘다. 꼭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4가지보다 두려움. 해양약의 4대 덕목. 조광조 선생이 도입해서 예안향약 많이 있죠. 향촌자치제, 요즘 말 지방자치를 많이 하죠. 덕은 서로 권장한다. 덕업상권. 잘못해서 서로 꾸짖자. 과실상규. 사귈 때는 서로 예를 갖춰보자. 예속상규. 어려울 때 톡까지 말고 도와줘라. 환난상규. 그 다음에 3번 사단. 반대가 뭐다? 칠정. 그래. 조선시대 사단하고 뭐가 있다? 칠정. 한번 봅니다. 이게 유학을 말하는데 성리학 사단 칠정. 제가 3가지를 한 번에 끝내겠다. 뭐야? 이 녀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가치가 있고요. 사실 있어. 이하고 기가 있죠. 그럼 들어봤죠? 국사 시간에 그지? 주리설, 주기설 그러잖아. 주리설, 주기설. 이가 바로 뭘 말한다? 사단을 말하는 거야. 기가 읽어보자. 뭐가 된다? 칠정을 말하는 거야. 칠정. 사단이 바로 뭐냐면 인의 예지를 말해. 인의 예지 이렇게 말하죠. 구구에 한번 실어놨죠. 인의 예지. 이게 바로 사단이다 말이야. 칠정은 희노, 애구, 애오, 욕이다.
희노애구 애오욕 이렇게 됐는데 사단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보다 조선시대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이 바로 NEWS 해서 남쪽이 숭례문이니까 뭐가 되는 거지? 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예. 숭례문이 서쪽 서대문이 돈이문 해서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거야. 동대문이 흥인지문 해서 흥인 뭐가 되는 거지? 인이 되는 거야. 북대문은 실은 뭐 왕래가 별로 없었지만 홍지문에서 뭐가 되는 거다? 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의 예지 이렇게 말해. 하나 더 먼저 보신각에서 신이 들어가. 인의 예지 신 보신각 이렇게 되는 거죠. 정도전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의 예지 사단. 그러면 조선시대에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눠져 당파싸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건데요. 동인이 영남학파를 말해. 동쪽에 산다 해서 동인 그러죠. 이황. 서인 서쪽에 몰려 산다. 서인하면 일국을 들 수 있어요. 일국. 기호학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황 선생 봐. 이황 선생은 이하고 기는 구분된다. 이와 기는 구분된다. 이익이 몇 원론이다? 이원론 이렇게 말해. 이익이 이원론에서 뭘 강조했다? 이를 강조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기대석이라는 유학자에서 기대석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와 기는 구분할 수 없어. 이익이 몇 원론이다? 이원론. 이 제자 중에 하나, 기대성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의가 나와. 누가 나온다? 이의가 나와. 이의는 이렇게 말하는 이의라는 사람. 이익이 이원론이면서보다 이론론이다. 누가 말한 거지? 이의. 이게 바로 서인이 되고 이게 뭐가 된 거지? 동인이 된 거야. 엄밀히 보면 이분들이 당파싸움의 원흉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기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실학을 완성한 학자 아까 누구였지? 정약용이다 이 말씀. 뭐 간단히 정해. 사단 칠정은 이왕은 사단이란 이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칠정이란 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함께 지니고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과 기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 두 가지 구분했다. 즉 선과 악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작용인 사단은 뭐다? 이의 발동에 속하는 거로 이것은 인성에 있어 본연의 성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다.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이 다른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른바 이익이 이원론. 고로 이왕이 일한 학설은 구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켜 200여 년간에 걸친 유명한 사칠변론을 일으킨 서막이 됐다. 즉 기대성은 이왕에게 질문서를 보내어 이왕에는 관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에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 이익이 공발설, 이익이 몇 원론? 이론론. 공발설을 내세웠으며 이를 다시 이의가 뒷받침하여 이익이 이원론적 이론론을 말하여 이왕의 영남학파와 이의 기호학파가 대립, 부단한 논쟁이 시작됐죠. 칠정이 뭐냐? 칠정은 예기와 중용에서 나오는 희노애구, 애오욕을 말한다. 사단 별표입니다. 사단이 바로 측은지심. 조선시대 관료들은 백성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측은지심. 수지심. 자신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잘잘못을 분별을 가리는 마음. 그래서 조선시대 관료가 지녀야 될 사단이 무엇입니까? 2004년 선관위 9급에 넣었다. 암기주세보다 인의예지다. 여기까지 정리했네요. 우측 4번. 광의 행정개념하고 협의 행정개념이 뭐냐? 좀 세 번째 하는 거죠. 또 벌써. 이렇게 말하죠. 오른손이 행정이야. 왼손이 경영이야. 공행정, 사행정. 행정도 행정이고 경영도 행정이다. 공사행정 이론론. 행정을 몇 개 봤지? 광의 행정개념. 아니다. 경영은 행정이 아니야. 행정만 행정이야. 공사행정 이원론. 좁은 의미 행정이 되겠죠.
자, 광행정. 1번, 2번 반대 표시봐. 넓은 행정이 뭐냐? 기억.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에 입각을 연구한다. 유사점이니까 정치행정 2원론 해야만이 공사행정 1원론이 되겠죠. 아까 박스 났죠. 세 가지. 행정관리설, 행정행정설 하나 더, 신공공관리론. 딕을 리을 묶어봐. 그러면 행정과 경영은 어떤 면에서 유사점이 있는가? 첫째, 밑줄 고도의 뭐다? 계층제, 하이라키. 두 번째, 대규모성. 세 번째, 합법적인 권위가 지배된다. 동그라미. 그런 조직을 뭐라고? 관료제 그런 거예요. 관료제. 뷰로크러시, 관료제. 관료제라는 성격에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뭐다? 차이점이다. 행정사 1의 시험 문제. 공사행정 유사점. 그리고 리얼 관료제란 정부 조직, 민간 조직, 군대, 노동조합 등을 의미하는 동그라미 대규모 조직을 막습해보는 전부 다 뭐라고? 관료제 그런 거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이 한자 때문에 보세요. 관료제가 뭐냐? 뷰로크러시. 뷰로크러시인데요. 저부터 벼슬관이 들어가니까 정부 조직만 관료제인지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제가 그랬지. 행정학은 그림 두 가지로 끝난죠. 피라미드 아니면 뭐다? 계란 그랬어. 제가 피라미드 아니면 계란이야. 그럼 잘 보세요. 피라미드를 띄는 구조는 전부 다 뭐다? 관료제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공행정과 사행정이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가? 공사행정 이론론. 첫째, 정부 조직 봐. 정부 조직도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관리자. 뭐로 되어 있다? 계층제. 삼성전자도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관리자. 뭐로 되어 있지? 계층제. 하이라키다. 두 번째, 이 계층을 쌓으려면 규모가 커야 되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합치면 한 100만 명. 100만 명이란 말이야. 삼성그룹 임직원 다 합치면 30만 명. 공통점, 소규모다 대규모 조직이다? 대규모 조직이잖아. 그리고 세 번째, 규모가 크면 감정이 지배할 수 없어. 법대로 하는 거야.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법대로 합시다. 삼성전자도 사내 규칙이나 정관이 있단 말이야. 합법 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계층제를 띄고 대규모 조직이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뭐라고 한다? 관료제. 그리고 관료제는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이 아니라 뭐다? 유사점이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셨지? 반대 협의행정은 뭐냐? 반대죠. 기억.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의 입각을 연구한다. 차이점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매도론, 이원론 이러겠죠. 8가지 중에서 5가지가 해당되겠지 뭐. 통치기능설, 발전행정, 신행정, 뉴 거버넌스 이론, 신공공 서비스론. 그리고 디귿. 행정이란 특수목적인 뭐다?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만이 행정이다. 그다음 현대행정의 개념은요. 현대행정은 첫째 권력성. 행정은 권력이다. 권력성. 강제성이죠. 공익을 추구한다. 공공성. 당연히 정치성. 3번 별표죠. 행정은 뭘 가지고 있다? 정치성. 가치성이죠. 관리성, 안정성, 협동성, 변동대응성, 분권화, 다원론적 분화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계속 이어지는데 행정이 정치하고 구분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이때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공사행정 이론론. 이거 갖다 광의행정 뭐다? 광의행정 개념. 반대로 행정과 정치는 유사하다. 정치행정 이론론. 그럼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공사행정 이원론. 이때는 뭐다? 협의의 행정 개념. 그 8가지를 갖다 끼워 맞추면 되겠죠. 3절 이제 행정학의 성격에서 행정의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패러다임. 뭐 새로운 학설. 패러다임 그러죠. 21세기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패러다임 그러죠. 용어 정리 간단합니다. 패러다임. 어떤 시기에 특정한 연구자들이 공유되는 신념, 가치, 방법론 및 테크닉의 전반을 구성하는 과학연구의 원형이야. 과학연구의 원형을 말한다. 그것은 연구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전망, 정신적인 창구, 분석의 틀. 그러니까 분석의 틀을 영어로 그냥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분석의 틀. 누가? 토마스 쿤. 유명한 자연과학자지. 학자 필요 없어요.
토마스 쿤은 그에 져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학문 또는 과학의 발전은 오랜 세월에 걸친 학자들의 연구 업적의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개념과 과학혁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가 토마스 쿤. 학자 이 필요 없어요.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그럼 이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 뭐냐 한번 봅시다. 토마스 쿤에 가면 과학의 발달은 첫 단계 과학 이전보다 전과학, 그 다음에 노멀 정상과학, 그 다음에 과학혁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상과학의 순을 받는 거예요. 네 단계네. 과학 이전보다 전과학, 그 다음에 정상과학, 그 다음에 과학혁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상과학의 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이 과학혁명을 갖다 영어로 뭐라 말한다? 패러다임 그래. 뭐다? 패러다임이다. 전 과학을 지나 어떤 과학적 패러다임이 형성되면 그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 공동체가 행하는 과학적 탐구 활동이 정상과학이다. 패널입니다. 과학혁명은 패러다임의 뭐다? 교체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말한 거죠. 코페르니쿠스하고 프톨레메우스가 있어. 프톨레메우스는 이렇게 말했어. 천동설이다. 천동설 그래서 하늘이 돈다.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고 과학이었단 말이야. 과학이야. 종교계에서는 교황청에서는 이게 과학이면서 진리란 거야. 천동설이.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쫙 우주를 밝혀봤더니 그게 아니야. 아니다 이거. 지구가 돈다 보다 지동설이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과학적 혁명이 일어났지. 이걸 뭐라 말한다? 패러다임의 교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체.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가 누구냐? 니콜라스 헨리다 이거야. 학자는 진짜 의미 없어요, 여러분. 4번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 전개되었는가를 파악하게 하여 니콜라스 헨리는 소재, 로커스, 초점, 포커스 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면서 소재란 연구 영역의 제도적 장소를 말하고 초점이란 연구 영역의 특정한 이론, 대상을 말한다고 했다. 패러다임을 두 가지 나눴죠. 소재, 장소는 뭐다? 로커스. 초점, 이론은 뭐가 된다? 포커스. 니콜라스 헨리는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5단계로 제시했다. 1기, 2기 반대 표시가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패러다임 1기는 정치행정 이원론 1900에서 1920년 또 나오네. 윌슨하고 규릭 등에 의한 행정의 독자성, 정부 관료제 내에서 사무 관리 집행 기능을 또 놓쳐봐. 1기는 뭐가 된다? 로커스야. 그럼 여러분 봐. 2기는 뭐겠어? 포커스. 3기는 로커스. 4기는 포커스. 5기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그 공식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자, 니콜라스 헨리는 A하고 B로 나왔단 말이에요. A. 로커스. 아니면 제가 바로 뭐다? 포커스라 이 말이야. 1기. 1기는 뭐다? 로커스를 연구했다. 그럼 2기는 뭐겠어? 반대로 포커스겠지. 그럼 3기는 또다시 뭡니까? 로커스. 옳지. 4기는 또다시 뭐가 된다? 포커스. 5기는 하나만 해도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됐네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가 여기까지가 됐는데 여러분, 패러다임이 뭐냐? 분석의 틀. 그게 뭐지? 패러다임이었다. 행정의 변수 들어갑니다. 변수 동그라미입니다. 변하는 수는 변수, 고정된 수는 뭐가 된다? 상수 그러지. 변수와 상수. 변수 개념,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정의 변수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보자. 우리 초등 때 배웠지. 식물에 3대 변수가 있단 말이야. 식물이 성장하는데 3대 변수가 뭐냐? 햇빛, 공기, 물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뭐 토양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럼 그대로 제가 적용해 볼게. 행정의 3대 변수.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여기 해바라기가 있다.
해바라기가 있어요. 자, 해바라기가 B야. B고 이 밖에 A라고 봐. 해바라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변수 세 가지. 햇빛, 공기, 물이 있어.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미쳤잖아. A가 B에 영향을 미쳤잖아. A를 갖다 우리가 독립변수 그래. 독립변수. 다른 말로 원인변수보다 원인변수 그럽니다. 반대로 B는 이 A 영향을 받았지. 반대는 뭐지? 종속변수. 원인변수가 아니라 이거 봐. 뭐가 되는 거지? 결과변수 그런 거야. 결과변수. 변수 됐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는 뭐다? 종속변수. 이게 식물의 3대 변수죠. 그럼 말을 바꿀게. 해바라기 행정이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세 가지 있어. 세 가지가 첫째는 행정하려면 구조가 있어야 돼. 구조. 뼈대. 프레임워크. 뼈대. 조직.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구조야. 야, 조직을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어야 돼. 뭐가 되겠다? 인간. 인간. 공무원이 상대하는 국민들. 뭐가 된다? 환경. 행정의 3대 변수는 뭐다? 구조, 인간, 환경 그런 거야. 2007년 경기도 7급 시험 문제. 승진 시험 문제. 전환직 특지 시험 문제. 다시 한번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세 가지 있어. 행정을 미쳤을 때 조직도 있어야 돼. 뼈대가 있어야 된다. 프레임워크보다 구조. 그 조직을 움직이는 공무원보다 인간. 공무원이 상대하는 국민 뭐가 있지? 환경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조 인간을 연구하면 폐쇄체제 그래. 환경을 연구할 때부터 열렸다. 읽어봐. 무슨 체제? 개방체제 그런 거지. 자, 들어갑니다. 행정변수 대용 1. 구조. 1902년도 그림 그려봐. 구조하면 떠오르는 게 계란이 아니라 뭐가 되지? 피라미드. 하드웨어. 피라미드 그려라. 아, 피라미드 하면 뭐다? 구조. 공식적이다 뭐다? 공식구조 그런 거야. 공식구조. 구조가 뭐냐? 행정에서 구조는 뭐냐? 기억. 법률. 제도. 제도만 등록해봐. 뭐다? 제도. 제도. 예를 들어 우리는 뭐 대통령 중심제다. 뭐 내각 책임제다. 우리는 헌법이 있다. 영국은 뭐 관습법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구조가 뭐다? 법률, 제도. 제도를 말한 거야. 나머지 그냥 누르로. 행정목표, 직책, 과장이야, 국장이야, 직책, 절차, 과정, 역할, 정부 조직, 대통령 중심제. 전부 다 뭐다? 구조. 구조를 강조한 게 언제입니까? 20년대 패러다임 다 밑줄거봐. 과학적 관리법, 고전적 조직론, 전통적 관료제, 초기행정학, 공식조직. 다 같은 말이에요. 구조죠. 디귿. 영어로 X이론 그래. X이론은 상권이 부하를 억압한다. 권위형. 다쳤다 뭐다? 폐쇄체제. 그럼 일단 3편에 다쳤던데 이러면 좀 봐. 인간의 성격이 두 가지 있어. X이론도 있고 Y형이 있어. X형과 Y형이 있는데 이걸 말해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권위적이고 두드러 패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수동적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X형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맥그리거는. 반대로 학생들이 스스로도 공부를 잘해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을 뭐라 말한다? Y형 그런 거야. 말을 바꾸면 사장님이 종업원을 두드러 패면서 일을 시켜. 일 잘하면 돈 많이 줄게. 돈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뭐다? X이론 그럽니다. 사장이 종업원을 인간답게 대우해줘. 무슨 이론? Y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하고 공무원 간의 교류가 없다. 무슨 체제? 폐쇄체제. 그래서 여기서 구조에서는 여러분 하나만 떡잎쳐봐. 니은에서 고전적 조직론만 떡잎쳐. 고전적 조직이론의 변수는 뭐다? 구조. 구조를 강조하니까 개방체제가 아니라 뭐다? 폐쇄체제. 꼭 정리하세요. 인간을 다루면 행태 그럽니다. 1930년대 강조했지. 그럼 사람하고 관련된 게 뭐냐? 기억, 동기, 태도, 가치관, 성격, 성분. 니은 언제? 30년대 패러다임 밑줄 인간관계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공식 반대보다 비공식 조직. 그래도 하나만 똥립쳐봐. 신고전적 조직이론 똥립쳐놓고요. 이제 X 반대 Y야. 권위형 반대 민주형. 근데 똑같아. 잘 봐. 무슨 체제다? 폐쇄체제라고. 그래서 거기다 별표죠. 폐쇄체제. 인간관계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Y론이지만 개방체제가 아니라 무슨 체제다? 폐쇄체제다 이 말씀이야. 꼭 별표 주세요.
3번 환경 보자. 40미 두 번이죠. 환경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 또 이제 봐. 국민, 고객이 바로 뭐다? 환경이야. 국민, 고객 등 조직 외적 요인 전반을 말하며 행정조직을 사회의 하위체제로 보고 각 하위체제 간의 관계를 변수로 했다. 국민, 즉 고객 하면 뭐다? 환경. 이때부터 언제 강조했지? 40년대니까 리그스하고 가우스가 연구한 행정생태론, 에콜라지즘, 행정생태론, 체제론, 현대조직. 하나만 동그랗게 칩니다. 행정생태론부터 무슨 체제? 개방체제야. Y론, 무슨 체제? 개방체제. 그 다음에 2번, 4번 묶어. 인간 행태하고 유사한 게 4번 묶어봐. 뭐다? 가치관이야. 가치관도 뭐가 똑같지? 인간. 사람이다 이거야. 그 발전인이란 자연을 극복하려는 태도, 미래지향적 태도, 성취지향적 태도, 강한 쇄신, 창조성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있다. 그럼 발전인은 0으로 적어봐. X론이 아니라 무슨 0이 되지? Y형 인간이야. 미래지향적 인간. 뭐다? Y론. 그거다 발전인 그러죠. 니은 언제? 60년대 발전행정, 70년대 신행정학에서 중시했다. 이건 이제 파이의 법칙. 우리 파이를 키우자 그러잖아. 우리 파이의 법칙 봐. 스콧에 의하면 파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소극적 침체적 인간 X론. 파이가 팽창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적극적 진취적 가치관 Y형 그럽니다. 우리는 파이 법칙 있죠. 우리 봐. 파이,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한 소자 되겠다. 와플파이. 와플파이는 한 중자 돼. 피자파이. 대자. 소중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새가슴인 사람을 파이에 보다 고정성. 그런 형을 뭐라 말한다? X형. 파이를 키우는 인간을 갖다 Y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행정의 3대 변수는 어떻게 된다? 구조, 인과환경. 4대 변수 하면 기능이 들어가죠. 5대 변수 하면 뭐다? 가치관이다. 그 밑에 박스 보세요. 1887년에서 30년대까지는 다 과학적관리법, 행정관리론, 관료제. 변수는 뭐다? 구조야. 잘 봐. 구조니까 밑에 적어봐. 반복하겠다. 구조니까 개방체제가 아니라 뭐다? 폐쇄체제. 30에서 50년대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저거 얘는 개방체제가 아니라 뭐다? 폐쇄체제. 꼭 별표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인간관계론은 개방체제가 아니라 뭐다? 폐쇄체제. 뒤에서 또 배웁니다. 50년대 행정생태론, 체제론 뭐다? 환경. 환경이 들어가서 빨리 적어. 이때부터 무슨 체제? 개방체제. 비교행정은 기능. 60, 70 발전행정, 신행정은 뭐다? 가치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